안녕하세요. 전기차 그 회사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스카이라켓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한 8% 이상 오르면서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시총 1000억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시총 1000억 불 돌파한 거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도요타 중에 이제 2등입니다. 2등. 바야흐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오는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저는 테슬라 하면은 한 2년 전인가 상장 폐지 트윗 소동 이거부터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그때 골 때렸거든요. 아마 2018년 8월경인가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를 주당 420불에 다시 사갖고 상장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트윗을 날렸었죠. 당시 주가가 330불대 그쯤에서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이런 걸 날린 이유가 상장을 하면은 상장할 때, 상장 유지할 때 돈이 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각종 공매도 세력들이 기승을 부렸었죠. 그래갖고 테슬라는 공개적으로 공매도들을 욕을 많이 했잖아요. 계속 싸우고 그랬죠. 공매도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자금난 심하다는 둥, 뭐 생산 차질이라는 둥, 뭐 하여튼 그런 악소문들에 대한 기사를 자꾸 나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게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우디 국부펀드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상장 폐지 검토한다고 전격적으로 그냥 트윗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 법무부에서 정권 사기 혐의로 조사도 받고 막 그랬었죠. 주주들하고 신경질도 엄청 벌이고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이 회사가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420불 돌파했습니다. 이미 그때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2018년 8월에 트윗 소동이 났으니까 대략 한 1년 4개월 만에 목표로 제시했던 420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폭등세죠. 금년만 벌써 3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이렇게 말이 많던 그런 테슬라가 그 사이에 뭐 주가 폭락도 하고 그랬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작년에 몇 번 폭락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뭐 주당 78센트인가 이렇게 찔끔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위로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대단합니다, 진짜. 공매도 세력들 완전히 폭삭 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라고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모델 3라는 이 전기차가 드디어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에도 공장 신축한다 그러죠. 그래갖고 뭐 공장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2차 대전 때 불발탄이 발견됐다 그러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작년에 몇 대를 팔았느냐? 찔끔 팔았습니다. 작년에 2019년 판매량이 36만 7,500대랍니다. 이거 뭐 요거 팔았다고 시총 2위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2018년보다도 2배, 50% 늘었다는 거거든요. 2018년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차 전문 리딩 컴퍼니니까 자, 2018년보다 2019년에 50%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 상해에 있는 기가 팩토리 연산 규모가 한 15만 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이제 한 5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독일에도 짓고 미국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정설을 해 나가고 하면은 만약에 연간 50%씩 성장을 한 5년만 지속을 하면요. 그러면 2025년에 가면은 테슬라만
전기차 팔 수 있는 게 대략 한 연산 한 250에서 300만 대 이런 계산이 단순한 산수로 나오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연산 가령 300만 대 정도를 팔면은 최소한 이 정도로 기름차가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차 대체하는 거죠. 예? 기름차도 팔리고 전기차도 팔리고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테슬라만의 숫자가 지금 250에서 300만 대라는 건데, 예? 전기차만 하는 거 테슬라 이외에도 말이죠. 저는 그 주목하는 게 자율주행 기술에서 이제 압도적 1등이 구글 아니겠습니까? 구글도 결국 이 자율주행하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웨이모도 상업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전기차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는 결국 껍데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두뇌에 해당되는 게 인공지능 이용한 그런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갖다 얹어서 이제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거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기름차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이미 그러니까 최소한 한 1, 2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당연히 생산도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번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그 WEF 그 가장 큰 주제가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 그 협약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그 타겟이 지금 자동차 아닙니까? 예? 타겟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현상은 점점 더 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얼마나 성능 개선하고 배터리 그 충전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이 얼마나 이제 뒷받침돼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거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존의 기름차 중심 그 글로벌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 지금 전기차 비중 늘리고 있고 기름차 비중을 줄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름차 비중을 줄이는 건 안 팔리니까요. 안 팔리니까 비중을 줄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전혀 자동차와 관계없는 그런 가전업체들 이런 데서도 새로운 전기차 선수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죠. 금년 CES 2020에서도 소니에서 이 소니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 포함해갖고 지금 전기차 신규 모델만 9개가 이제 거기 CES에서 발표됐다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럴 때는 이런 중요한 그 대표 선수들 장기 주가 그래프 이렇게 좀 느긋하게 감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대표가 지금 테슬라니까 테슬라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장기 그래프. 최근에 완전히 눈부십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총 1등이 도요타니까 도요타 한번 보시죠. 근데 현대차를 이제 보시면은 말이죠. 이 현대차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 수소차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외견상으로는 수소차에 아주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전문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전기차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차, 전기차, 수소차는 본질적으로 상호간의 대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소차는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수소차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껏해야 틈새 시장이라는 겁니다. 극소수 시장 규모 형성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름차를 대체하는 이런 대규모 시장으로는 저는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소차는 기름차를 본격적으로 주력으로
대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기차라고 봅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차지 그건 전기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수소차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차는 지금의 기름차는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현대차는 이와 다른 것 같죠. 수소차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기름차 대체제가 전기차와 수소차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상호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속하기는 힘들잖아요. 동시에 존속한다는 건 대규모로 존속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동시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둘을 동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하는 거, 이게 과연 경영 전략으로서 현명한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예? 위험을 분산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위험 분산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적으로 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현대 투자 이론의 핵심 결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메이커가, 제조업체가 완전 대체제인 두 상품을 동시에 개발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완전 등신짓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GM하고 포드 그림도 한번 보시죠. 특히 포드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예. 이 판갈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이 그래프 공통적인 것은 기름차 주식들 다들 지금 비실비실 거리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현대차 대한민국 글로벌 선수니까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고맙지 않습니까? 잘해줬으니까. 근데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선수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분명히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에 잘 적응을 하면은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거고, 적응 못하면은 판갈이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판갈이 하느냐, 판갈이 당하느냐,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방향은 일렉트릭 데케이드, 전기차 시대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전기차로 세상이 질서가 재편되는지 매우 흥미진진하게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흥미진진한 명절 보내십시오.